뭉쳤다. 집정마다 비가 뚫어주며 군사들 총을 들고 반성하며 보답에 산다. 저녁을 앞둔 장병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인 이진희입니다.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에서는 육해 공군의 현역 복무 인원과 의경, 또 사회복무 요원 등을 대상으로 예비군 제도 교육을 위해 3차 개정판인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장병들은 이제 곧 그토록 기다리던 전역 신고를 하고 나면 현역 복무를 마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역 복무를 마쳤다고 대한민국 남성에게 부여된 국가를 지키는 병역 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비군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병역 의무의 또 다른 시작인 예비군 복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비군 복무는 이렇게 합니다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교육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은 예비군 복무에 대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앞으로 있을 예비군 복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 교육은 예비군의 복무 개요, 또 전시와 평시의 예비군 복무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소책자를 보시면 예비군 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웹툰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비군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비군의 복무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비군이 왜 중요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할 남성 인구가 현재보다 약 16만 명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병역 자원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상비군의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국방개혁 2.0 계획에 의해 상비군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 예비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해 평시에는 꼭 필요한 적정 규모만의 상비군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상비군보다 예비전력, 바로 예비군의 비중이 더욱 증가됩니다. 그리고 예비군은 전면전은 물론 과거 울진, 삼척과 강릉, 이 무장공비 소탕 작전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침투 및 국지도발 작전에도 투입되는 등 평시에도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상비전력인 현역은 전쟁 발발을 억제하지만 전쟁은 예비전력인 예비군에 의해 종결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의 필수 전력은 예비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재 우리나라 병역 의무의 종류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병역이요. 그렇습니다. 장병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현역 복무 중이죠. 우리나라의 병역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근로역 이렇게 5개입니다. 통상적인 우리나라 남성들의 병역 의무 이행 과정을 살펴보면요.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18세에 병역 준비역이 되고 19세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일정 기간 복무를 마치게 되면 예비역으로 전환이 되어 이 예비군에 편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현역 복무를 마칠 때 소속 부대 지휘관님께 신고하는 것을 전역 신고라고 하죠. 그 이유가 바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병역의 종류가 전환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역 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이 병역 의무가 모두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역 의무는 몇 세까지 지속이 될까요? 40세까지. 네, 병역 의무는 만 40세까지고요. 병으로 전역한 경우 전역 후 8년 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돼 복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비군은 어떻게 편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비군은 어떤 절차로 편성이 될까요? 여러분이 현역 또는 상근 예비역으로 이 군부대에서 복무하거나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체 복무를 마치게 되면 병역상의 신분이 바로 예비역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역하거나 소집 해제되면 복무했던 부대, 계급, 군사특기 등의 병역 자료가 각 군 본부에서 병무청으로 전송이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병무청에서는 예비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예비군에 편성되면 이 자료는 다시 예비군 부대로 전송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예비군 부대가 무엇인지 아는 분 계신가요?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비군도 소속 부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비군 부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예비군 부대는 지역과 직장별로 나눠지는데요. 지역 예비군 부대는 읍면동 단위인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되어 지역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요. 직장 예비군 부대는 대학교나 공공기관 등 직장 단위로 편성돼 직장 방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많은 대학교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직장 예비군 부대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예비군 부대에서는 여러분에게 훈련 안내, 보류 관리 등 다양한 예비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대학에 복학하거나 직장에 취직했을 때 직장 예비군 부대가 있다면 대학 직장 예비군 또는 일반 직장 예비군에 편성되고요. 직장 예비군 부대가 없다면 지역 예비군 부대로 편성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예비군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변동되면 이 자동으로 이전된 주소지에 예비군 부대로 편성되니까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예비역의 복무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이루어지는 예비군 복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면요. 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한 나라의 인적, 물적, 기타 재반 자원을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원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에서 발령한 명령을 동원령이라고 합니다. 이 중 인적 자원 중의 한 요소인 병력 동원 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군 작전을 위해 동원 지정된 예비군을 소집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 동원될 부대를 평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력 동원 소집에는 동원 시기에 따라 이 총동원과 부분 동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총동원은 동원 지정된 예비군 전체를 동원하는 것이고요. 부분 동원은 국지도발 등의 경우에 일부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이 연초에 병무청으로부터 병력 동원 소집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부분은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총동원, 부분 동원, 평시 동원 훈련의 소집 통지서가 각각 다르게 색깔로 구분되어집니다. 만약 부분 동원령이 선포되었다면 어떤 소집 통지서를 확인해야 될까요? 흰색입니다. 네, 맞습니다. 흰색의 부분 동원 소집 통지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파란색의 병력 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동원 훈련에 참가해야 되죠. 따라서 동원 훈련 부대, 일자, 장소 등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병력 동원 소집을 위해서는 동원령을 선포해야 합니다. 동원령 선포 절차는 국방부에서 동원령 선포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건의를 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심의 또 의결하게 되고요. 대통령이 동원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동원령이 선포되면요. 예비군은 병무청에서 사전 교부한 병력 동원 소집 통지서나 연초 소집부대에서 발송한 지휘서신을 확인해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군복을 착용한 후에 입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예비군이 많습니다. 동원령 선포 시에 여러분이 몇 시까지 입영을 해야 하는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부분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동원령 선포 후 20시간 내에 입영해야 하고요. 총 동원령 선포 시에는 동원령 선포 후 다음 날 입영해야 하는 예비군도 있고 또는 동원령 선포 후 7일 후에 입영하는 인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영 시간의 기준은 여러분이 받아보게 될 병력 동원 소집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총 동원령이 3월 1일 10시에 선포되었을 경우 여러분의 소집 통지서에 이 동원령 선포 후 다음 날 14시인 N+1일 14시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언제까지 입영을 해야 될까요? 3월 2일 14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3월 2일 오후 2시까지 소집부대에 도착을 하면 되겠죠. 부분 동원령이 3월 1일 10시에 선포됐고 소집 통지서에 동원령 선포 후 20시간인 PM 플러스 20시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3월 2일 06시까지 소집부대에 도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 동원령이 선포되면 평소에 여러분이 동원훈련을 받았던 부대로 입영을 하되 이 소집 통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소집 시간에 맞춰서 입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 이 군번이 표기된 인식표 모두 갖고 계시죠? 예. 인식표는 군복 상의 주머니에 잘 보관해뒀다가 동원령 선포 후 입영 시에 꼭 착용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총동원과 부분동원 외에도 예비군 동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은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탕과 중요시설 등을 경계하기 위해 예비군법에 근거해 지역 단위로 예비군을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총동원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군부대 증편 및 창설과 손실 보충에 소요되는 인원을 병역법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동원 지정된 예비군을 소집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약 20여 년 전이죠. 1996년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제 예비군 동원을 발령하고 예비군을 동원한 사례가 있는데요. 관련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군 동원이 발령되면 모든 예비군들이 동원 대상이 되고요. 상황 악화로 총동원이나 부분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들은 우선적으로 군부대로 입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군 동원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예비군 동원령은 통상 무장공비가 침투한 상황에서 발령되는데요. 무장공비들이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결 시간이 빠릅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군 동원 발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6시간 내에 예비군 중대로 집결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지정은 누가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동원 지정은요, 병무청에서 전산으로 지정합니다. 군부대에서 접수된 동원 소요상의 계급과 군사 특기를 고려해서 전산으로 자동 지정되고요. 시기는 매년 말에 동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전시 예비군 복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는 평시에 이루어지는 예비군 복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으로 편성되면 매년 일정 시간의 훈련에 참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은 평시에 동원 절차를 숙지하고 유사시 동원 후 이 전투력 발휘 보장과 지역방위 작전 태세를 완비하는 데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의 종류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분, 연차, 그리고 동원 지정 여부에 따라 훈련 종류와 시간이 결정됩니다. 어떻습니까? 예비군 훈련의 종류가 참 다양하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예비군 훈련은 동원 훈련부터 작계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이 있고요. 잠시 후에 이 훈련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녁 후에 예비군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후 예비군 훈련 진행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요. 보편적인 훈련 진행 예시는 화면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녁 당해 연도인 2019년도는 0년차죠. 예비군 훈련이 없습니다. 1년 차인 2020년부터 4년 차인 2023년까지는 2박 3일 동원 훈련 또는 2박 3일 동미참 훈련을 받게 됩니다. 5년 차인 2024년부터 6년 차인 2025년까지는 8시간의 기본 훈련과 12시간의 작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 7년 차인 2026년부터 8년 차인 2027년에는 예비군 훈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장공비 침투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비군에 편성돼 있으니까 수집이 될 수 있겠죠?
훈련 일부 보류자인 학생 예비군의 경우에는 예비군 복무연차에 관계없이 매년 기본훈련 8시간을 시행하고요. 기타 보류자의 경우에는 대상별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세부사항은 소책자 2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전역 후에 복학해서 훈련 보류자인 학생 예비군에 편성되면 기본훈련 8시간을 받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네. 자, 계속해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보통 동원 예비군 훈련과 일반 예비군 훈련으로 구분하는데요. 편의상 동원 훈련, 그리고 동원 훈련 이외의 모든 예비군 훈련을 의미하는 일반 훈련으로 구분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원 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원 훈련은요, 현역 부대 입영해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입니다. 훈련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는 예비군 6년차까지, 병은 예비군 4년차까지 동원 지정된 예비군입니다. 동원 훈련은 군부대 입영해 2박 3일간 실시되고요. 훈련 장소는 동원 지정된 부대의 주둔지나 소속 부대의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됩니다. 이때 원거리 소집 부대로 가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입영 인원수 등을 고려해 병무청에서 단체 수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원거리 소집 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이유는요, 지역별 거주 인원과 군 동원 소요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 강원도, 경기 북부 지역은 소집 부대는 많죠. 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예비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별 거주 인원의 편차로 인해 부득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중 일부를 소집해 부대 단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부대는 통상 북한과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예비군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다면 멀리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강원도 지역은 군부대는 많고 예비군 자원은 없어서 많은 예비군들이 수도권에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겠습니다. 한번 동원 지정된 부대는 전시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주소지 이전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개인별로 동원훈련 일자 및 교통편 등을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소책자를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원훈련과 일반훈련 통지서를 동시에 수령한 경우에는요, 주민등록상 읍면동 또는 직장의 예비군 부대나 인근 병무청에 문의하되 답변이 제한될 경우에는 동원훈련에 우선 응소해야 되고요. 해외여행 및 유학 중인 사람은 별도의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방병무청에서 자동으로 동원훈련을 연기 처리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입니다.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는 훈련 소집일 7일 전까지 주민등록지로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으로 송부되거나 이메일 수신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기우편 송부 없이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8년 10월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각종 통지서 수령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 동원 훈련 및 병역 동원 소집 통지서도 휴대폰 등 모바일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 통지서 수령에 동의를 하시면요, 병무청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통지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 절감과 신속 정확한 통지를 위해서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메일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메일 소집 통지서 수령 또 모바일 통지서 수령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일반 훈련에는 지역방위 목적의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이 있습니다. 기본훈련은 지역방위 작전의 필수 전투기술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요. 훈련 대상은 예비군 5년차에서 6년차 병과 대학생 예비군을 포함한 예비군 훈련 일부 보류자에 해당되고요. 8시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 미참가자 또는 동원 미지정자 훈련으로 개인 정규 전술과 주특기 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장교 및 부사관, 공군의 병은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받고요. 그 외에 육군 및 해군의 병은 4일간 출퇴근하며 32시간 훈련을 받거나 2박 3일간 입영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작계훈련은요, 지역 단위 통합 방위작전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거주지 및 직장의 방어 훈련인데요. 병예비군 중 5년차에서 6년차 예비군이 훈련 대상이고 전후반기 각 1회 6시간씩 12시간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예비군 훈련은 몇 시까지 입소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중요한 사항인데요. 조금 늦게 도착하면요, 훈련 입소를 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입소 기준 시간은 각 군별, 훈련별로 다양한데요. 동원훈련과 동미참 입영훈련은요, 입소 기준 시간이 육군 및 제주도 지역은 12시까지고요. 해군 및 공군은 13시까지입니다. 퇴소 시간은 17시까지로 동일하고 동원훈련과 동미참 입영훈련의 경우는 퇴소 시간은 소집부대 또는 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간 거리를 고려해서 이 100km 이상은 한두 시간 정도 조기 퇴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훈련 입소 기준 시간은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보충훈련은 9시로 전군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요. 퇴소 시간은 18시로 동일합니다. 작계훈련은 별도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입소 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없거나 개인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입소 시간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에 입소할 때는 예비군복과 군화 등 지정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해야 되고요. 개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 등 각종 신분증을 휴대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비군 훈련관의 엄격한 복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자, 계속해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훈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예비군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는 인터넷에 의한 훈련 일정 선택과 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의한 훈련 일정 선택은요,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은요, 예비군의 실제 생활 권역 내에 있는 전국의 모든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해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고요. 휴일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의 생업활동 보장 등을 위해 휴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예비군 편의를 위한 훈련 제도는 동원훈련, 작계훈련, 동미참 입영훈련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훈련 정보, 훈련 일정 및 연계 등은 예비군 홈페이지나 예비군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지급에 대한 설명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동원훈련이든 일반훈련이든 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여비 또 보상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동원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입소 시에는 입소여비와 식비 등을 지급받고요. 퇴소 시에는 퇴소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30km 이내 개별 입영자는 식비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또한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이동거리에 따라 여비가 다르게 지급되고요.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통합버스로 동원훈련에 입소 및 퇴소한 경우에는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일반훈련의 경우 동미참훈련과 기본훈련 참가 시에는 교통비가 1일 단위로 지급되고요. 급식은 중식 한 끼만 제공됩니다. 1일 6시간 이상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는 급식을 지원하고 또 급식 지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급식비를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또한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현역 장병 급식 지원 지침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으로 동원돼 임무 수행 또는 입소 및 퇴소를 포함한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는요, 각 군에서 치료비 및 휴업 보상금 등을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관련 서류 접수 및 보상 절차에 대한 문의는 훈련 부대에 해주면 되고요. 동원훈련 입소 시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상 절차는 지방병무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동원훈련 및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은 후에 건강 악화로 인한 입원, 관훈 상재 등으로 이 개인 사정이 발생해 훈련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사전에 훈련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기 신청해야 되고요. 일반 훈련의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 중대에 소집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원훈련 및 일반 훈련 모두 천재지변, 질병 등 갑자기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에는 우선 전화로 신고를 하고요. 3일 이내에 연기 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기 신청을 했다고 무조건 훈련이 연기되는 건 아니고요. 해당 지방병무청이나 소속 예비군 부대에서 심사를 한 후에 연기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원훈련이나 일반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을 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라는 안보의식을 가지고 기꺼이 예비군 훈련에 적극 참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비군 훈련 보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류란 국어사전에는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어 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비군 훈련 보류는요, 국가기능 유지와 사회공익을 위해 경찰관, 대학교 재학생이나 국외 출국자 등 특정한 직업이나 사유가 있는 예비군에게 훈련 면제 또는 축소시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화면과 같이 이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학업 보장을 위해 기본 8시간만 부과하게 되는데요. 단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등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외에 365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출국 기간 중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외 체류 기간 중에 부과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됩니다. 단 일시 귀국해서 출국일 및 귀국 당일을 제외한 국내 체류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에 따른 훈련이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류 직종에 속해 있는 예비군은 소속 예비군 부대에 보류 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보류 원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휴학이나 이직 등으로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보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류 해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까요.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비군이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또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어디로 문의해야 되는지 몰라서 엉뚱한 곳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훈련 관련 사항은 소속된 지역 및 직장 예비군 부대로 문의하면 되고요. 동원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 진행과 관련된 것은 군부대로, 통지서나 훈련의 연기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병무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소집부대에서 받은 동원훈련 필증을 만약에 분실했다면은 어떻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원훈련을 이수한 예비군에게는 소집부대에서 퇴소 시 교육훈련 소집필증을 교부해 드리고 있는데요. 분실 또는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소집부대 또는 해당 지방병무청에 재발급을 요청하면 확인 후에 훈련 소집 입영 확인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고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 훈련을 이수한 예비군에게는 훈련부대에서 퇴소 시 교육훈련 소집필증을 교부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분실 또는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소속 예비군 부대로 발급 요청하면 확인 후에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고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및 복무제도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볼까요? 화면을 보면 예비군 복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화로 국방부에 문의하실 때는 국번 없이 1577-9090,
병무청에 문의하실 때는 국번 없이 1588-9090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인터넷에서도 정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는 일반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정보, 또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는 동원 훈련과 관련된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는 2019년 3월부터 이 공인인증서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운용하는 디지털 원패스 정부 24시 공공 IPN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의 경우는요.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예비군 앱을 다운받으시면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정보, 또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병역 안내 앱을 다운받으시면 동원 훈련과 관련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시 예비군 업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일부 언급되긴 했지만요. 여러분이 전역해서 예비군이 되면 군부대, 예비군 중대, 병무청에서 여러분에게 전평시 예비군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군부대에서는 문자와 이메일을 활용해 부대장 지휘 서신을 동원 예비군에게 발송하는데요. 연초 본인 확인, 동원 지정 알림, 동원 훈련 전 이렇게 3회 발송합니다. 문자 제공 서비스 한번 보시죠. 예비군 중대에서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 훈련 안내 문자, 보류해소 신고 안내 문자 등 보내고요. 병무청에서는 병력 동원 및 훈련 소집 통지서, 통지서 발송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비군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잘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관련 기관에 잘 알려줘야 합니다. 방법은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인정보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죠. 혹시 그 병적 증명서를 통해 군 운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적 증명서로 군 운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운전특기로 복무한 전역자에게 발급되는 군 운전 경력 확인서는 자동차 보험 할인, 취업 시 경력 인정, 사회 면허 갱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 운전 경력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적 증명서는요, 지방 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인터넷, 어디서나 민원 팩스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군 운전병 등 과거 운전 경력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아 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역 신고 후 집에 갈 때 군 생활관 사용했던 개인 물품, 기념품, 군복 등을 항상 휴대하겠죠. 자, 여기서 휴대하고 간 군복 관련해서도 유의사항이 많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군복에는 모자, 군화, 계급장, 제복, 또 유사 군복이 포함되는데요. 군복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고 착용할 수 있다면 전시의 피하 식별이 곤란해져서 군의 효과적 임무 수행이 제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군복의 착용, 판매 및 구매, 국외 반출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군복은 예비군 훈련을 위해서는 착용 가능하지만 훈련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착용을 해선 안 됩니다. 또한 복학 후 학교에서 군복을 착용한다던가 방송 출연 시 임의로 군복을 착용해서도 안 되겠죠. 또한 전역 시 휴대한 이 군복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거나 병 7년차 이상으로 예비군 훈련이 종료됐다고 해서 판매해서도 안 됩니다. 예비역이 체형의 변화로 이 군복 착용이 불가할 경우에도 군복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간 코스프레 행사 등에 참가하기 위해 군복을 휴대해서도 안 됩니다. 군복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군복 관련 처벌로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 꼭 유념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280이에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형의 변화로 군복을 갖추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훈련받기 어려운 예비군을 대상으로
예비군복 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신청은 훈련 7일 전까지 예비군복 대여 신청서를 소속 예비군 중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훈련 입소 시 훈련장에서 대여받을 수 있고 훈련 종료 후 퇴소 시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까지 병역의 종류와 이행 과정, 전시와 평시 예비군 복무, 또 기타 안내 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전역 후 여러분이 수행해야 하는 예비군 복무에 대해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진지하게 교육에 임하는 여러분 모습 보니까 전역 후에도 성실하게 예비군 임무 수행을 잘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요, 국방부 및 병무청 전화와 또 예비군 및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비군 복무는 이렇게 합니다. 소책자 활용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은 현역 복무 잘 마무리 짓기를 바라고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예비군, 멋진 예비군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